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268표 중 가 176표, 부 90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사람, 호시탐탐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은 1순위,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 환장하게 만드는 사람. 예상했던 대로 검찰의 김어준 죽이기가 시작됐습니다. 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좀 뜬금없는데요. 이런 건으로 기소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사전 경고장쯤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는 김어준을 표적 수사하고 있다. 더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다는 듯 말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4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인 및 유튜버이자 딴지그룹 김어준 총수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수는 지난 2020년 4월에서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도 벗어난 결정인데요. 일사부재리,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한 번 수사를 거쳐 무혐의로 결정난 사안을 다시 수사해 범죄로 기소한 건데 이런 경우 면소 판결이 선고됩니다. 경찰은 2012년 2월 이동재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0월 김어준 총수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같은 해 9월 경찰은 김 총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이 기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는데요.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사실을 게재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미뤄볼 때 김어준 총수 역시 비방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보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대체 언제적 일일까요? 라디오 시사방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 또는 추측으로 한 발언이 범죄 사실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여지는데요. 공권력 남용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고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국가 비상금격인 일반 예비비를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열세를 지 마음대로, 지 필요한 데 가져다 쓴 건데요. 중요도가 제일 낮은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외유로 의심받는 순방 비용의 거의 전부를 가져다 썼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할 때 먼저 사용한 뒤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돈인데요. 다시 말해 국가 비상금인 겁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1년 차인 지난 2022년 대통령 직무실의 용산 이전에 예비비를 가장 자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겠다던 대통령실 이전은 용산을 불통의 성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에 360억 4,500만 원의 예비비를 요청했고
4월 26일엔 행안부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으로 135억 6,300만 원의 지출이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새 국민혈세가 엄한데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또 7월 12일에는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경호부대 이전을 위한 예비비 56억 8,472만 원과 청와대 개방을 위한 운영비 96억 7천만 원까지 약 650억 원의 예비비가 사용됐습니다. 집권 2년 차인 2023년에는 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예비비가 6차례 편성됐는데요. 외교가 국익이라는 윤 대통령은 국민 열세를 낭비해가며 나라 돈을 해외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정작 우리가 얻어온 건 그 알량한 MOU 양해각서 뿐이었는데요. 우선 정상 및 총리 외교활동 경비 지원으로 328억 5,900만 원이 쓰였는데 대체 어디다 다 쓴 걸까요? 또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운영 지원 76억 2,700만 원, 환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의 경우 50억 500만 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기획단 48억 9,600만 원 등이 더해져 총 532억 7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요.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을 모두 쓰고 그 2배의 비용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해 사용한 겁니다. 국민은 도탄해, 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들인데요. 윤 대통령 내외만 해외 순방이랍시고 돈을 뿌리고 다닌 겁니다. 이쯤 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고물가 대책으로 농수산물 할인 지원 225억 원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을 하기 위한 방사능 조사에 151억 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800억 원을 할인 행사 등을 연장하면서 143억 원을 더 투입했습니다. 대체 이 돈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일본의 요구에서 받아내야 할 비용들이 아닌가요? 아주 점입 가경입니다. 윤석열은 이 나라를 가지고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더 놔두고 봐야 합니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폭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박주민 의원입니다.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최혜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안입니다.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최혜병 사망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들입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 이후에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특별검사법과 동일하게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최혜병 사망 사건 및 이에 대한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병 사망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최혜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 회수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실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워낙 규모가 작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또한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많은 사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발 8개월이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전담하는 규모가 있고 매우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검법의 통과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특검법이 매우 과도하거나 특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한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수차례 발의됐던 특검법을 토대로 해서 이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가 독소 조항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비롯한 그 이전의 여러 특검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청년이 무리한 명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흔한 구명조끼 하나만 입었어도 그리고 그 이후에 법과 원칙대로 사건이 처리됐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일도 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단장인 박정원 대령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박정원 대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최혜병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내 가족이나 친척,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최혜병의 죽음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최혜병 특검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지금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